지금 제일 신경 쓰이는 게 거래량인데 맞습니다. 이제 거래량이 적으니까 이게 수요가 없는 거고 이 수요가 없는 거니까 이 정부가 떠받치는 걸로는 힘들 거고 그러면 최소한 총선 이후에 무너지거나 아니면은 그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정부가 부양을 했으니까 이런 거잖아. 정부가 부동산을 부양한다 그랬는데 이제 야당이 이제 다 반대해 버리니까 그 부양의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매물 던지고 사는 사람 없어지고 하면서 가격이 떨어질 거다. 네. 또는 이제 연말 그게 아니면 연말이라도 폭락할 거다. 뭐 이런 거잖아요. 문제. 근데 이제 되게 고무적인 거는 뭐냐면 이게 거래량이 그 정도가 이제 거래량이 없고 매물이 쌓이는 거다. 이런 이야기인데 거래량이 엄청 늘었어요. 3월 달에. 이게 지금 보면 이게 빨간색이 이제 매매 거래량. 우리 매매 거래량을 많이 보니까 이게 3월이거든요. 3월. 네. 3월이 3,304건이에요. 지금 3,304건이고 2월이 2,503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볼 때 이게 2,600건이었어요. 2,600건이었는데 지금 700건이 늘어나는 거죠. 700건이 늘어나는데 대략 하루에 80에서 90건씩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제 채널에서 라이브를 할 때 이번 달에 4,000건 넘길 것 같고 그 이상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이 추이가 너무 빠르다는 거지. 지금 잘 아시겠지만 4월 15일인데 아직 15일 동안 집계가 남아있단 말이죠. 근데 15일 동안 매일 뭐 80건 정도씩만 돼도 이미 800건 이상 되는 거니까 4,000건 넘어가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러면 만약에 4,000건이 됐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4,000건을 넘었던 게 2021년 8월입니다. 2021년 그 불장이었잖아요. 그때도 거래량이 4,000건, 그때 2021년 8월에 4,000건을 찍고 그 다음부터 거래량이 4,000건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라는 거죠, 지금. 3월 달 그렇게 예상되는데 어쩌면 4,000건 초반도 넘어서서 거의 뭐 3년 정도 만에 최고 거래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왜 늘어난 겁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추정컨대 이제 금리를 보면은 2024년 2월, 3월 달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신규 취급액 기준, 새로 대출을 받는, 주택담보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3.82에 받고 있어요. 대출 받는 사람들의 평균이 3.8이고, 이게 되게 낮아지고 있거든요. 3.8이면 한번 해볼만 하지 않나? 네. 그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뭐 S가 오르네, 리센츠가 오르네, 압구정동의 신고가가 나오네, 그러는데, 그래서 딴 나라 이야기인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전세도 오를 거야 너 이제 막 이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아기도 낳는데 한번 받아볼까? 이번에 어떻게 연끌해서 한번 사볼까? 이런 마음 자꾸 있었는데 이제 자꾸 오른다고 나오니까 자기들 이제 네 마음속에 망고생 같은 사람이 나오고 네 마음속에 뭐 이렇게 대가리를 네 마음속에 뭐 압구정동 같은 데를 찾았어요. 그러면 내가 최대한 해면 6억인데 6억으로 갈 수 있는 데를 찾고 매매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대가리? 그치, 대가리. 선생님, 압구정동 좋은 거 알고, 리센처 좋은 거 알고, S 좋은 거 아는데, 그거 최소 20몇 억씩 되는데 그걸 어떻게 삽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본인이 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일 좋은 거를 사시면 된다. 그게 내 마음속에 강남을 사시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게 많이 오를 거니까. 망고생님, 서울 수도권에는 제 마음속에 강남이 없는데요? 자격이 안 되는데요? 돈이 없는데요? 얼마 있는데요? 지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실 건데, 나오시는 분들마다 이야기가 다르단 말이지. 네. 그렇죠. 망고쌤은 서울을 계속 작년부터 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또 어떤 분은 작년부터 지방이 오를 거다, 지방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최근에는 지방 이야기가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 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주로 투자자들, 집이 이미 많거나 돈이 얼마 없으신 분들은 싼 걸 찾다가 보니까 지방으로 가시게 되고, 그런데 지방에도 괜찮은 곳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로 가자.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지방도 A급지가 있는데 지방의 A급지도 오를 거니까 지방 A급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냥 서울을 사라.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포지션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지금은 A급지를 사야 된다 생각해요. 금리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서울이든 지방이든. 그렇지. A급지를 사야 된다. 그리고 이제 물이 차오르는 순서가 있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비유하냐면 와인잔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와인잔 하나를 놓고
그 밑에 두 개를 넣고 세 개를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인을 따르면 막 차나가는 그런 영상 같은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게 1단, 2단, 3단으로 쌓아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인을 이렇게 따르면 제일 처음부터 차겠죠, 이게. 그죠? 이게 와인이 유동성이라는 거죠. 이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이 풀려서 막 터지고 있냐, 지금. 그런 이야기죠. 안 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남만 오르는 거야. 유동성이 그 A 1단, 2단, 3단, 2단까지 채우기에는 너무 유동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1단만 채우고 있는 거야. 근데 금리가 내려가면 2단도 서서히 차겠지. 근데 잘 보시면 1단은 하나고 2단은 2개고 3단은 3개란 말이에요. 3단까지 가려면 엄청나게 유동성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와인 양이 유동성인데 유동성은 금리에 반비례하고 은행의 신용 창출에 비례하니까 금리가 대출 금리가 많이 낮아져 갖고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겠다는 기대 심리에 막 나서기 시작하는 그때가 이제 꼭지지. 그래야 이제 3단까지 다 차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생각해 보면 결국 돈이 많아야지 집이 오르는 거다. 돈이 많냐, 집이 많냐 이 싸움인데 지금은 돈이 없다. 돈이 없는데 A급을 채울 만큼만 돈이 있다. 그것도 이게 이제 지방도 똑같다. 지방에서도 수성구만 오르고 수성구 이번에 참 분양한 것도 2자릿수 나왔잖아요. 좋은 데만 오르지 저기 외곽에 대구가 다 오르는 게 아니에요. 대구도 수성구 이쪽만 오르지 다른 데는 다 지금 처참하단 말이에요. 막 마피 막 여전히. 그렇죠. 또 어디는 전국적으로 보면 마피 지금 1억 2천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1억 하나 사면 6천만 원 주는 거야, 현금을. 얼마나 좋아. 근데 내일 등기를 쳐야 돼서 그렇지. 대구도 분양권을 분석해 보면 등기 직전인 거는 마피가 되게 크고 바로 옆에 있는데 등기가 1년이나 2년 남은 거는 마피가 좀 작단 말이지. 그러니까 똑같이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해소가 돼가지고 1년, 2년 남은 게 나중에 가격이 오를 거냐 이런 문제인데 나는 그거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거든, 일단은. 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딜 가나 A급지만 차고 있고 B급지, C급지까지 채우기에는 돈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좀 뭔가 남기려 그러면 물론 아주 장기로 보고 뭐 저기 지방의 C급지를 뭐 어떻게든 버텨볼까요?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 근데 그거는 힘들 수도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크기까지 물이 차려면 안 찰 수도 있어. 이제는. 차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차라리 그게 너무 부담돼서 그런 거잖아요. 이제 마침 세입자님께서 내가 2022년에 사고 2021년에 샀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꼭지에 샀는데, 제가 제일 비싸게 샀는데, 세입자님께서 감사하게도 나가주신다 그래갖고, 이걸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한 턴 더 돌려서 2년, 4년 돌려야 됩니까? 이게 고민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2년이나 4년 지났을 때 매매가 오를 거냐. 그러면 최소한 전세가 올라서 현금이 창출이 돼갖고 그 비용을 어떻게든 돌릴 수 있게 만들어줄 거냐 이런 건데 결국엔 가격이 올라야 돈이 생기는 거고 그런 건데 그게 수익률이 B급지나 A급지보다 훨씬 못할 거란 이야기지. 그러니까 근데 막상 팔라 그러면 안 팔려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2억 주고 샀는데 시세가 1억 5천인 건 알겠는데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1억 5천에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억 5,500에 내놓으면 아무도 안 오잖아. 1억 4,500에 내놓으면 팔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팔려서 그런 거고 못 팔아서 그런 거지 내 마음이 그지. 그리고 그래도 아예 없는 저기 지방에 30만도 안 되는 그런 도시에 사놓으면 거래가 돼? 안 되지? 그런데 사놓고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데 나는 가감하면 팔고 뭐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팔고 살 거면 그 위에 거를 사라는 거죠. 손절하더라도요? 그렇죠. 더 좋은 것도 있어. 최진궁 대표님이 와서 맨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그 다주택자들은 그냥 분양권 사세요. 준수도권, 뭐, KTX 타고 1시간 거리 안에 있는 거 사라고. 그게 수도권이 맞죠?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그런 거 그런 거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건 괜찮아 보여. 괜찮아 보이는데 대신에 모니터링을 잘해야 돼. 모니터링만 잘하면 그런 데서 뭐 현금 욕심 안 부리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더 번다 이런 생각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해.